그래서 요거 함수의 극한 한번 펴보시고 아까 뭐 말한 대로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 쭉 정리하고 뭐 함수의 극한은 니네가 수능에서 좀 어렵게 나올 만한 게 그 0분의 0꼴에서 이제 조금 이제 빡세게 나오는 그 유형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그 도형에 좀 활용하는 그런 유형이 있어야 되나. 그래서 뭐 그런 거만 좀 잡아주면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려운 내용은 좀 아니니까 그렇게 그 보시니 얘들아 좀 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고3 됐으니까 얘들아 오늘 함수의 극한 특강 이제 하는 도중에 얘들아 내가 로피탈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줄 거야. 함수의 극한 값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내용이랑 요거 프린트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일단은 여기 뭐 프린트 원래 이제 주다시피 필기할 거 뭐 일단 로피탈 같은 건 여기다 필기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백지 복습은 좀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번 볼 건데 그냥 되게 쉬운 거부터 한번 봐보자. 내가 이제 극한을 너희한테 가르칠 때 그 뭐 여기는 뭐 적을 것도 없이 들으면 돼 얘들아. 뭐 1번 같은 거 볼 때 이제 우리가 용어 같은 거 한번 정리하자 이거야. 내가 너희한테 극한을 가르칠 때 x에다가 얘들아 a를 대입한 것처럼 푼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얘들아 x에다가 몇을 대입한 것처럼 푸니 얘들아 1을 대입한 것처럼 풀지. 그러니까 x가 1로 간다는 것은 x가 이제 1로 간다는 게 x가 1이 되는 게 아니라 x가 1에 얘들아 굉장히 얘들아 이제 근접한 값으로 간다. 뭐 근사값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1을 대입한 듯이 이제 너희가 이제 1번, 5번, 5로 수렴한다. 이렇게 좀 잡을 수가 있는데 너희가 이제 뭐 어떤 쉬운 문제는 그냥 뭐 대입한 것처럼 풀 때가 있고 조금 이제 얘들아 대입한 것처럼 풀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좀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대입한 것처럼 풀 수 없는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나눠서 이제 풀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너희가 대입한 것처럼 풀 수 없는 경우 첫 번째가 좌극한이랑 이제 우극한을 나눠서 얘들아 풀어야 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가우스 x 같은 거 있겠지 얘들아.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이면 몇으로 수렴하니 얘들아? 1로 수렴하는 거고 좌극한은 0으로 수렴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뭐 0분의 0꼴에서 분모가 얘들아 0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1을 대입한 것처럼 풀 수가 없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봤잖아 얘들아. 쉬운 것들. 여기서 이제 x가 이제 1로 갈 경우에는 약분해가지고 얘들아 x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가 1 넣어서 얘들아 1 대입한 것처럼 해서 2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옛날에 나한테 이제 함수의 극한 듣거나 아니면 강의로 들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극한을 가르칠 때 그 항상 얘들아 대입이란 말을 안 하고 얘들아 되게 귀찮지만 좀 번거롭지만 내가 대입한 것처럼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그게 얘들아 극한에 좀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나중에 연속 문제를 풀 때 이게 대입과 대입한 것처럼은 우리가 구분을 좀 해줘야 되니까 너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도 내가 지금 대입한 것처럼이구나 이 처럼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서 얘들아 빼먹지 않고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첫 번째 유형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냥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이제 극한값의 존재성은 너희가 이제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해서 얘들아 서로 어떠면 같으면 우리가 수렴한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둘 중에 하나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발산할 경우에 이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그냥 예의상 우리가 한번 오랜만에 보자고 이제 설명을 좀 한 것이고 그 여기서 이제 그 뭐시니 얘들아 뭐 2번 같은 거 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F1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냐면 F1이니까 이건 X가 진짜로 얘들아 몇이 된 걸로 보는 거야. 1이 지금 된 걸로 보는 거니까 정말 1을 넣어주게 되면 얘들아 F1은 몇이라고 봐주니? 3이라고 이렇게 봐주는 거 맞아. 됐니 얘들아? 근데 이제 극한의 개념에서 봤을 때 1 플러스다 얘들아. 1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니까 뭐 니네 다 알다시피 얘들아 우극한 몇으로 수렴하니? 3으로 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좌극한 1로 갈 때 얘들아 몇으로 수렴할 거야? 1로 지금 이렇게 수렴을 할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뭐 내가 풀어주지 않은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풀면 돼. 어렵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극한의 개념을 내가 이제 두 가지로 좀 가르쳤는데 극한을 너희가 바라볼 때 첫 번째가 이제 양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랑 그 다음에 어떠한 극한을 방향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우극한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x가 1 플러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배워 얘들아. 수직선이 있고 여기에 이제 x가 1이 있을 때 1보다 오른쪽이니까 이쪽 화살표니까 1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걸 우극한이라고 하잖아. 근데 사실 얘들아 우극한이라는 건 x가 1로 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1보다 얘들아 조금 더 얘들아 어때? 양적으로 크다라고 좀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양과 방향이라는 게 우리가 1 플러스가 얘들아 1보다 조금 크다는 개념을
양의 개념, 그러니까 뭐 양이 많다 적다 할 때 내가 양을 보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방향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런 게 얘들아 어느 쪽에서 온다? 오른쪽에서 온다는 걸 방향의 개념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극한 문제를 푸는 걸 보면 니네들아 4번 같은 걸 풀 때는 얘들아 F3 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3 빼기를 너희가 이제 여기 범위에 속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치 3을 대입한 것처럼 풀지 않니? 사실 극한을 푼다는 것 자체가. 그럼 너희가 얘들아 지금 방향의 개념을 본 게 아니라 너희는 x가 3 빼기니까 x가 3보다 조금은 어떤 애 좀 더 작네. 그럼 양적인 개념으로 너희가 3보다 좀 작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그 여기에 해당되는 극한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또 아까 처음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얘들아 3 빼기지만 거의 근사값으로서 몇에 가까워 얘들아 거의 3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그러니까 마치 여기다가 몇을 대입한 것처럼 푸는 거야. 3을 대입한 것처럼 풀어서 이제 몇으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적인 개념으로 좀 잡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다음 장에 가서 너희가 이제 양적인 개념 5번, 6번 정도가 좀 있게 되는데 너희가 이제 방향의 개념 나온 거 한번 좀 봐줄게 얘들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냥 좀 봐보자. 그러니까 9번 같은 데서 방향의 개념을 봐보게 되면 미안 9번을 보지 말고 얘들아 내가 이걸 보면 되겠지 이런 거 3번 같은 거 좀 봐주게 되면 너희가 이제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럼 너희가 이런 문제는 대입한 것처럼 푸는 게 아니라 1로 갈 때 우극한이랑 x가 1로 갈 때 좌극한 두 개를 얘들아 둘 다 구해서 서로 같으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얘들아 x가 1 플러스라는 게 이쪽 화살표를 보는 거잖아. 1보다 오른쪽에서 얘들아 x가 1로 가게 되는 거니까 몇 콤마 몇을 향해 지금 가게 되니 1, 0을 향해 가게 되니까 우극한 몇 되는 거야? 0 되는 거 맞아. 1로 갈 때 얘들아 좌극한을 보게 되면 몇으로 가니까 1, 마이너스 2로 가니까 얘들아 극한값 몇이 되겠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제 방향이라든지 양의 개념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너희랑 내가 쓰는 용어가 똑같아야 되니까 지금 말하는 처럼이라는 말 내가 좀 강조했고 그 다음에 양과 방향에 대한 이제 개념에 대해서 너희한테 이야기를 좀 해준 거야. 그래서 니네 좀 양적으로 나왔을 때 조금 이제 너희가 좀 힘들어했던 문제가 6번 같은 문제가 그냥 이거 한 번씩 다 풀어봤던 기출 문제가 될 텐데 이런 거 좀 간단하게 내가 좀 언급을 해주면 그 fx를 좀 정의해놨는데 fx라는 것은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수 중에서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나왔을 때 문제에서 이그젠플을 줬는데 f2분의 7이 2다. 2분의 7은 3.5니까 3.5보다 얘들아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인 거는 2랑 3 두 개가 있지. 그러니까 너희가 f2분의 7을 몇이라고 좀 해놓은 거야? 2라고 좀 해놓은 거야. 근데 너희가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얘가 2면 이 f2분의 7은 4란 말이야. 요 4가 얘들아 2분의 7보다 분명히 너희가 봐도 크지? 그럼 EFX 값이 지금은 EFX 값이 X값보다는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큰 쪽에 속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위의 범위보다는 아래 범위에 좀 들어가게 되겠지. 됐니 얘들아? 그럼 G값은 얘들아 F랑 똑같을 수도 있고 F의 역수일 수도 있는데 F값이 2인데 여기는 역수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G 2분의 7은 몇이다?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풀 때도 여기 문제에서 이제 뭐 F8 플러스다 라고 나오게 되면 G8 플러스다. 우리가 편의상 G8 플러스다.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지 얘들아. F8 플러스랑 똑같든지 아니면 F8 플러스 분의 1과 지금 같게 될 거 아니겠냐. 그럼 우리가 F8 플러스를 구해봐야 되는데 얘들아 F8 플러스는 8보다 좀 크잖아 그치? 그거에 대해서 그거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소수는 2, 3, 5, 7이니까 소수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오니까 F8 플러스는 우리가 4라고 좀 봐줄 수가 있어.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럼 너희가 지금 왼쪽에 있는 거 보게 되면 이 F의 8 플러스는 딱 8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X값은 8 플러스란 말이야. 그럼 8 플러스가 8보다 클 거니까 요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는 거 맞아? 이게 지금 내가 X값 이야기한 거고 여기가 이 fx값 이야기한 거야. 그럼 범위로 봤을 때 얘들아 여기가 위니 아래니 얘들아 위야 아래야? 위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위 범위니까 너희가 이제 g값은 f값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F값이 4니까 G값도 얘들아 몇 나오는 거야? 4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알파 값이 우리가 이제 4다 라고 좀 잡아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G8 빼기를 우리가 구할 때 F8 빼기 역시나 얘는 몇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잖아. 8보다 좀 작아봤자 그것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는 4개가 지금 되지 않겠니? 그래서 얘가 지금 4가 되기 때문에 이 F의 8 마이너스 값은 8인데 너희가 이제 8 마이너스 값은 8보다는 작을 거지. 양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 맞아. 그래서 얘네들아 이번에는 어느 범위에 속하는 거야? 요 범위에 속하니까 G값은 얘들아 몇 되는 거야? F의 역수가 되겠지. 그럼 몇 되는 거니 얘들아? 베타는 4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 해주면 너희가 이제 16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이제 뭐 자세한 풀이 듣고 싶으면 너희 얘들아 저거 문항 검색 들어가면 모의고사 문제는 다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양적인 개념도 좀 받고, 양적인 개념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뭐 이런 문제도 너희가 이제 함수의 극한 프린트에서 우리가 다 예전에 이제 했던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얘들아 몇으로 수렴한다는 건 다들 알아. 얘들아 1로 수렴한다는 건 알잖아. 근데 항상 우리가 얘들아 극한이든 아니면 함수의 연속을 따질 때는 진짜 1인지 아니면 1보다 좀 큰지 작은지를 항상 너희가 조심을 좀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얘 그 t 더하기 1분의 t 마이너스를 좀 보게 되면, 이거 이제 대분수로 좀 고쳐주게 되면 여기서 빼기 2가 이렇게 되니까 1에서 얘들아 t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가 얘들아 몇으로 수렴해? 얘들아 0으로 수렴할 건데 0보다는 조금 더 크겠지. 무한대분의 2니까 0보다 좀 큰 수를 1에서 빼니까 얘들아 얘는 우리가 1 빼기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얘들아 1이라고 보면 안 되고 1 빼기다 라고 너희가 좀 잡아주셔야 되는 거 맞아.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풀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요것도 얘들아 문항 검색어로 좀 더 자세한 풀이를 보던지 아니면 너희가 이제 함수의 극한 1강 프린트 뒤에 보게 되면 한 30 몇 번대인가 20 몇 번대에 나와 있는 문제니까 뭐 그걸로 검색해서 보든지. 7번은 그냥 뭐 그동안 질문을 내가 많이 받아서 7번이랑 좀 비슷한 문제 하나 정도 얘들아 8번 이런 거 하나 넣어놨으니까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너희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뭐 여기까지는 오랜만에 그냥 추억 돋고 괜찮지 않니? 되게 할만하잖아 얘들아. 9번 좀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방향과 이제 양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제 방향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거야. 상극한, 하극한 고정에 대해서 얘들아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 건데, 이제는 우리가 우극한, 좌극한은 사실상 x 기준으로 좀 따져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너희가 이제 f의 1이라든지 f의 1 플러스라든지 f의 1 빼기라는 거 세 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x가 몇인 걸 이야기하는 거야? 1인 걸 이야기하는 거고, 얘가 이제 우극한, 좌극한이니까 사실상 개념 3개 배운 거야. 여기서 x값은 진짜 x가 몇인 걸 이야기하는 거야? 1인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1보다 크고 좀 작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 y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이제 내가 그 그림을 하나 그려줄 건데, 여기 점이 만약에 1,2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따질 때 만약에 얘들아 어떤 그래프가 내가 그린 이런 화살표를 따라서 1,2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너희가 지금 이 화살표를 x 기준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 화살표는 얘들아 1보다 오른쪽에서 얘들아 1을 향해 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림으로 좀 그려주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어떤 그 그래프 위에 점이 1,2로 가까워져 가는데, 지금 너희가 얘들아 파란색처럼 가까워져 간다는 걸 그림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런 빨간색 점이 얘들아 점점점 이런 식으로 1,2를 향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그림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나 가까워지니까 나중에는 1,2랑 거의 뭐 포개어진다. 거의 1,2라고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가까이 가겠지. 그럼 너희가 지금 이 빨간색 점에 얘들아 이런 움직임을 x 입장에서는 1보다 오른쪽에서 나를 향해 오니까 1보다 나보다 큰 거지. 빨간색 점은 x값이 1보다 큰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x 입장에서는 우극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들아 y 입장에서는 어때? 나보다 이제 위에서 나로 내려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y 입장에서는 우리가 2보다 좀 크구나. 이 빨간색 점은 1보다, x값은 1보다 큰데
y 값은 2보다 조금 크구나 라고 해서 너희가 y 기준에서 이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상극한이다, 윗상자 써서 상극한이다 이렇게 좀 배워왔고, 만약에 너희가 좀 빠르게 갈게 얘들아, 이 부분은 이제 파란색으로 요런 화살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좀 수평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줘. 요런 화살표를 통해서 너희가 요 빨간색 점이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제 1,1을 향해 온다고 치면 1 입장에서 x 입장에선 우극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y 입장에서는 얘들아 높이가 나랑 어때? 그냥 똑같지. 그러니까 y 값은 얘들아 몇이 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야. 2가 된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지금 용어인데 얘들아 y 값은 얘들아 2로 이제 상극한도 아니고 밑에서 올라오지도 않으니까 하극한도 아니고 y 값은 이제 2로 고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우리끼리 그냥 고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y가 진짜 2가 된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얘들아 이런 화살표는 어떠니? 이런 그래프를 따라서 너희가 이제 1,2로 오게 되면 x 기준에선 우극한인데 y 기준에선 뭐가 되는 거야? 하극한이다 라고 이름 붙여버리면 되겠지. 아래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y 값이 얘들아 2보다 좀 작다 이렇게 좀 봐주실 수가 있고, 너희가 이제 이런 화살표는 좌극한이자 상극한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화살표는 너희가 좌극한인데 y 입장에선 2로 뭐 돼 있어? y 값이 고정되어 있다. 진짜 y가 이제 y에다 2를 대입한 것처럼이 아니라 2를 대입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이런 식의 화살표를 좀 보게 되면은 x 입장에선 좌극한인데 y 입장에선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 하극한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예의상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한 건데, 그냥 그 좀 편차가 있으니까 그 좀 수투를 얘들아 심하게 많이 까먹었거나 하는 친구들은 따로 나한테 좀 연락을 해줘야 되더라. 오늘 건 지금 수업도 사실상 느린 수업이야, 속도로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하극한 이런 게 좀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은 뭐 옛날에 했던 프린트 갖다가 다시 좀 복습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몇 개만 좀 보려 그러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너희가 뭐 이런 걸 한번 봐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제 x가 0 플러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희가 이제 그래프가 얘들아 요 화살표를 따라서 0,1을 향해 가니까 이게 몇으로 지금 수렴하는 거야? 1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긴 한데, 요 1이 얘들아 어떠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극한도 아니고 하극한도 아니고 진짜 몇이 된 거야? 1이 된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 한번 봐볼까? 얘들아 마이너스 2 플러스네. 그럼 마이너스 2로 가는데 얘들아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너희가 얘들아 마이너스 2,0을 향해서 얘들아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보는 거잖아. 그럼 너희가 이제 x 입장에선 우극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y 입장에선 0에 대한 무슨 극한이야? 상극한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얘들아 얘를 뭐라고 써야 돼? 0이라고 써야 돼. 답은 0이야 얘들아.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근데 머릿속에서 너희는 얘들아 이게 0보다는 조금 더 어떻겠구나? 크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잡아줄 수가 있겠지. 0은 0인데 0보다 조금 더 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상하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얘들아 복습을 우리가 좀 한번 해봤고, 이런 게 사실 어디다 쓰여 얘들아? 이게 합성함수 얘들아 극한 구할 때 우리가 좀 쓰이게 되는 거 맞아. 내가 여기는 이제 예의상 두 가지 문제만 한번 봐볼 건데, 우리가 이게 양과 방향의 개념을 또 배웠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f에다가 이제 f의 0 빼기를 한번 좀 보게 되면, 얘들아 우리가 f 0 빼기, 지금의 0 빼기는 너희가 양적인 개념으로서 0보다 조금 이제 어떻다? 작다라고 좀 볼 수가 있잖아. 그럼 0보다 좀 작으니까 너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치 0을 대입한 것처럼 좀 봐줘야 되는 거 맞아. 근데 밑에 있는 함수가 상수함수니까 얘는 얘들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상극한이니 하극한이니 고정이니? 이 개념은 고정으로 볼 수 있는 거 맞아.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그럼 너희가 얘가 마이너스 1이 진짜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f-1을 구하게 되는 거야. f-1이니까 또 얘들아 몇 나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왼쪽 개념은. 근데 오른쪽 거 한번 보게 되면은 너희가 f에다가 이제 f의 2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데, 얘들아 f2 플러스는 2보다 좀 크니까 너희가 위쪽 범위에 해당이 될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얘들아 2 플러스, 그러니까 2를 대입한 것처럼이라고 보는 것보다 2 플러스를 대입한 것처럼, 뭐 헷갈리면 얘들아 2.0001을 대입한 것처럼 보는 거지. 그럼 거기에서 2를 빼게 되면 너희가 얘들아 0은 0인데 어떤 0이라고 볼 수 있어? 0보다 다소 크다라고 좀 봐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요만큼 부분이 0은 0인데 0보다 조금 더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너희가 F0 플러스니까 또 0 플러스는 여기에 해당되겠지. 그럼 이제는 여기다가 마치 몇을 대입한 것처럼 0을 대입한 것처럼 우리가 봐주게 되면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하겠네.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돼서 얘들아 정답은 몇 번 될 거야? 4번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극한일 때는 너희가 상하극한을 따져야 되는데 상하극한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전에 위에 거 설명한 거는 방향으로 설명을 했지만 상하극한도 얘들아 너희가 이제 양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니. 우리가 굳이 뭐 10번 같은 문제를 푸는데 fx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풀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너희가 11번처럼 막 그려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얘들아 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상하극한을 따질 때 이제 방향의 개념으로 따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한 개만 좀 봐보자 얘들아. 여기서도 뭐 이거 하나만 봐보자 얘들아. 얘 봐보게 되면 F에 2 플러스인데 이번에는 얘를 바라보는 입장이 2 플러스니까 2는 인데 오른쪽이니까 요런 화살표를 따라가는구나. 몇 콤마 몇을 향해 가는 거야? 2 콤마 3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이제 요 라인 자체가 3에 대한 고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진짜 3이 된 거기 때문에 F3을 구하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F3이니까 아니라 몇이 되는 거야? 2가 이거는 돼버린 거지, 그치? 이건 대입한 것처럼이 아니라 3을 그냥 대입한 걸로 봐도 괜찮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이제 양적인 개념, 방향적인 개념, 상극한, 하극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해봤고 아마 뭐 숙제 내게 되면 앞에 뭐 이렇게 앞장에 몇 개 푸는 거는 솔직히 뭐 거의 한 1, 2분이면 다 풀지 않겠냐 얘들아. 예의상 한번 좀 정리한다 라고 좀 봐주시고 얘들아. 13번도 얘들아 이제 뭐 이렇게 합성함수의 극한은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것도 이제 함수의 극한 1강 프린트라든지 아니면 저거 얘들아 이 창규야 2009 두 함수와의 해서 너희가 검색하시면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생소한 친구들은 뭐 찾아보면 될 것 같아. 이것까지 좀 풀긴 그렇고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얘들아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냐 하면 말 그대로 얘들아 부정형 가기 전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어떤 개념, 뭐 정의 이 정도 이야기 해주면 돼.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에 이제 함수의 극한을 가르칠 때는 얘들아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해서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우리가 얘들아 수렴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하다가 내가 이제 양적인 개념, 방향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대입한 것, 철합에 대한 개념을 좀 배우게 된 것이고 이게 이제 함수의 극한 개념 강의였다라고 좀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보는 게 이제 부정형이라고 해서 너희가 부정형은 여기 나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제 부정형도 우리가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배웠었고 뒤에 보게 되면 0분의 0꼴이랑 무한대 곱하기 얘들아 0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이제 4가지 얘들아 부정형을 좀 배워서 여기 이제 앞부분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건데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얘들아 우리 간단하게 요것만 좀 보고 하자. 여기 좀 칠판 보시면 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너희한테 이런 식으로 좀 가르쳤어. 이렇게 좀 그림을 보고 얘들아 떠오르는 친구도 있고 아마 그럴 텐데 내가 이렇게 쓰면 얘들아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얘들아 더 어떤 거? 큰 걸 좀 이야기하는 거. 그럼 얘는 반드시 얘들아 몇 수를 수렴하니? 0으로 지금 수렴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 분자 차수가 어떤 거야? 서로 같은 거. 이럴 경우에는 너희가 알파로 수렴할 건데 0이 아닌 알파로 수렴을 한다는 거. 이런 거 좀 기억날 거고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클 경우에는 분자, 그 최고차항 계수의 어떤 부호에 따라서 뭐 무한대라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제 수렴을 할 수가 있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유형이 3가지가 있었던 거 오랜만에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의 꼴을 풀 때 뭐 사실 거의 뭐 기억나는 게 이런 거 아니니 얘들아. 사실 뭐 이런 거 좀 14번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얘네 얘들아 분모 차수가 더 크니까 1번은 얘들아 0으로 수렴할 거고 이런 거 너희가 계산할 때 최고차항 계수의 비라고 해서 2분의 5라고 좀 보잖아. 이런 거는 얘들아 이제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마이너스 x t로 치환해서 하는 거 뭐 이렇게 기억이 아마 날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너희가 이제 분자보다 분모 차수가 더 크니까 어떻게 돼 얘들아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구하는 게 내가 사실 좀 불안하진 않은데 그래도 너희가 얘들아 정석 하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니네 분모 분자 그러니까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지금까지 구해왔겠지만 너희가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정석은 뭐였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얘들아 분모를 나눈다라는 거. 요게 이제 그 뭐시니 얘들아 좀 정석 내용이 됐었고 사실 방금 전에 얘들아 2번 같은 거 푼 거 있잖아. 이런 거를 풀 때도 원래 우리가 이제 정석적으로 풀면 어떻게 풀었었냐 하면 분모가 얘들아 x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너희가 나눠주시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이런 애들은 다 몇으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니까 이제 2분의 5로 수렴하게 될 건데 요게 좀 이제 어때 귀찮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서 이제 2분의 5다라고 구해왔던 거 요런 거 좀 기억해 주시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제 가볍게만 짚고 넘어갈 건데 사실 너희가 얘들아 무한대는 차수가 클수록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배워왔단 말이야. 여기는 지금 몇 차야 얘들아? 무한대로 가는 게 3차고 여기는 지금 몇 차니까? 2차니까 사실 너희가 얘들아 3차에서 2차를 빼니까 3차 입장에서 2차 무한대는 거의 얘들아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으니까 직관적으로 얘가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좀 배우기도 했었지만 정석은 뭐였니 얘들아?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이것도 좀 기억해줘야 돼. 여기서 최고차항은 얘들아 몇 차가 되는 거야? 3차가 되는 거니까 사실 이걸 너희가 정석대로 풀게 되면 x의 3승으로 묶어서 3-x분의 6이라고 써줄 수가 있잖아.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 부분은 얘들아 몇으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고 남는 애들이 얘들아 어디로 발산하니? 양의 무한대로 얘들아 발산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것도 너희가 이제 밑줄 하나 좀 쳐놓고 얘들아 여기서 뭐시냐 최고차항으로 얘들아 묶는다 이런 개념 너희가 좀 알아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복습해야 될 것들 우리가 사실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는 분모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하고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으면 0이 아닌 걸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너희가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보게 되면 x 3승에서 x제곱을 빼면 얘들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잖아. 다 알잖아 얘들아. 여기 3차가 더 크니까 2차에서 얘들아 3차를 빼면 마이너스 얘들아 무한대로 발산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아 어떤 네모에서 얘들아 세모를 빼는 꼴이란 말이야. 무한대에서 얘들아 무한대를 빼는 꼴인데 요 네모랑 세모 얘들아 다항식의 차수가 다르면 당연히 발산할 거야. 근데 우리 수렴 조건을 찾고 싶단 말이야. 수렴할 조건이 얘들아 네모랑 세모가 차수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거 맞아? 차수가 다르면 무조건 발산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제 차수가 똑같다고 무조건 또 수렴하는 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제 2x제곱에서 x제곱을 빼버리게 되면 이것도 2차인데 이것도 얘들아 몇 차가 되는 거야? 2차가 지금 되는데 야 빼버리게 되면 x제곱이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할 조건을 어떤 식으로 배웠었냐 하면 우리가 차수, 이 네모랑 세모의 얘들아 차수가 똑같은 건 당연한 거고 차수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데 그것에 얘들아 최고차항의 개수까지 어때야지만 같아야지만 우리는 수렴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문장 자체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해줘야 돼. 나돈이 차수 버돌소 개수를 만족해야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 용어 같은 거 너희가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16번을 바라보는 입장도 너희가 무리식이 나와 있을 때 켤레를 아무 때나 곱하는 게 아니었고 바라보는 거야. 요만큼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뭐 여기를 내가 네모 취급하게 되면 여기가 세모 취급이란 말이야. 자, 네모가 몇 차야 얘들아? 네모가 루트 아래 2차니까 사실상 몇 차야? 1차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세모는 얘들아 바로 몇 차가 되는 거야? 1차가 되니까 이거 두 개는 얘들아 어때? 나돈이 차수를 만족하게 되는 거 맞아? 차수가 똑같아. 근데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루트 1이니까 1이지. 여기도 얘들아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 말 그대로 1이지. 그럼 이거는 얘들아 어떠니? 나돈이 차수 버돌소 개수가 만족을 하게 되는 거 맞아? 근데 무리식이 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계산이 안 돼.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무리식 부분을 뭐 한다? 유리화한다. 분모 분자 뭐 곱한다? 켤레 곱한다 라고 해서 배웠잖아. 뭐 켤레 오랜만에 얘들아 곱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3x가 될 거고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얘들아 되는 거 맞아? 최고차항 개수의 비니까 이거 최고차항 개수 분의 3 해서 너희가 몇으로 수렴한다?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라고 배워왔었어.
그냥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불안해서 좀 하는 얘기인데 너희가 이제 17번 아무 때나 내가 켤레를 곱하지 말자라고 하더라. 내가 이제 내신할 때 이거 처음에 너희 수투 나갔을 때도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너희가 분모를 좀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여기 네모랑 세모를 한번 살펴보면 네모가 1차야. 세모도 얘들아 몇 차야? 지금 1차야. 그럼 차수가 똑같은데 여기 얘들아 최고차항의 개수는 루트 4니까 2지. 여기도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는 몇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 맞아. 그럼 어차피 얘들아 이 부분은 나돈니 차수 버돌수 개수가 만족하게 되는 거 맞아? 항상 너희는 켤레를 곱할 때 나중에 0분의 0모까지 두 가지거든. 너희가 켤레를 곱한다는 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너희가 얘들아 not only 차수 버돌수 개수를 만족을 할 때만 곱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분의 0꼴에서는 너희가 이제 0분의 0꼴 테마는 인수분해 테마잖아. 약분해가지고 얘들아 대입한 것처럼 푸는 게 0분의 0꼴 테마인데 무리식이 껴있어서 얘들아 말 그대로 루트가 있어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우리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무리식이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럴 때 너희가 얘들아 켤레를 곱하는 그러니까 너희 평생에 켤레를 곱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 그냥 니네 18번 같은 거 좀 한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얘들아 사실 이거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니? 이것도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더하기니까 사실상 분모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분자도 어디로 가더라? 무한대로 가니까 요 유형은 무한대 분의 얘들아 무한대 유형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얘들아 루트 9니까 3이고 얘들아 루트 4니까 2고 그 다음에 얘들아 최고차항 개수가 3이니까 5분의 몇이다? 3이다 라고 18번 얘들아 정답 잡아주면 그만이긴 한데 또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얘들아 아무 생각 없이 루트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의 켤레를 곱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켤레를 곱하기 전에 얘들아 너희는 나돈니 차수 버돌수 개수를 만족하는지 아니면 0분의 0꼴에서 내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켤레를 곱하는구나. 이 두 가지 상황이 아닐 때 켤레를 곱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니 얘들아? 뭐 내신에서도 그냥 좀 저런 거 말린 친구들이 있고 뭐 수능에서도 얘들아 저런 문제가 진짜 쉬운 거 있잖아. 뭐 2점이나 3점짜리 뭐 저건 3점도 아니고 한 2점짜리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나 좀 말릴까봐 우리가 이제 아무 때나 켤레를 곱하지 말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어떤 뭐 백지복습 할 때 얘들아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할 줄 알겠지 얘들아? 너희가 남을 가리킨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걱정스러울 수도 있잖아 얘들아. 얘가 또 무리수 루트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켤레 곱하면 안 될 텐데 라는 불안함이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9번 2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우리가 어차피 무한대로 갈 때 부정형 세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이미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자. 그럼 t가 얘들아 어디로 가게 되니까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그럼 너희가 x 자리에 마이너스 t 넣고 x 자리에 얘들아 마이너스 t 넣고 이렇게 이제 풀어줄 수가 있겠지. 그럼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항 개수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최고차항 개수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최고차항 개수 1인데 이제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2로 수렴할 거다라는 거.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수능이나 이런 데 나왔을 때 이거 치환하는 게 좀 이렇게 뭐 사실 좀 간단한 문제는 치환 없이 암산으로 얘들아 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러다 보면 얘들아 부호가 틀리거나 해서 너희가 좀 이렇게 별거 아닌 건데 얘들아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냥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x를 t로 항상 치환해가지고 풀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뭐 이런 것들 뭐 19번, 20번까지 소소하게 좀 봐주시면 뭐 여기까지는 거의 뭐 그냥 좀 예의상 정말 수트 첫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수업이라고 좀 생각해도 괜찮겠지 얘들아. 쉬운 수업이라고. 그렇게 좀 보시고 니네 0분의 0꼴은 여기다 좀 필기를 해놓자. 내가 이제 워드로 수식을 치는데 난 이걸 치고 싶었거든 얘들아. 이거 내 맘 알지 얘들아? 0분의 0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0분의 0꼴, 0분의 0꼴 뭐 이런 걸 좀 필기하고 싶었는데 분모만 0이 안 커지더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썼는데 자 이런 거 얘들아 몇으로 수렴하는 얘들아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아. 내가 이제 0 못 쓴 거야. 분모가 0으로 가게 하는 인수의 개수보다 분자가 0으로 가는 인수의 개수가 더 큰 걸 좀 이야기하는 거지. 분모의 인수의 개수보다 분자가 더 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간다 라고 보게 되면
내가 너희한테 예를 들어주는 건 이런 거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야. 0분의 0꼴인데 분자의 인수가 더 많을 때, 클 때 얘들아. 그 다음에 이런 게 얘들아 분모 분자가 0으로 가는 인수의 개수가 똑같을 때 얘는 1로 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얘들아 x가 1로 갈 때 뭐 이런 거 분모의 인수의 개수가 더 많을 때, 분모의 인수가 더 많을 때 그걸 내가 얘들아 응으로 본 거야. 얘는 알파 얘들아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요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너희가 이제 0분의 0꼴은 솔직히 얘들아 지금까지 앞에 배운 유형은 어려워봤자 뭐 사실 합성함수 극한 너희가 상하극한 못 따져가지고 이제 못 풀 것 같진 않고, 근데 이제 뭐 출제자 입장에서는 상하극한 개념이 들어가면 거의 4점짜리를 출제하긴 하거든. 뭐 한 14번, 15번 때. 뭐 그런 문제야 가볍게 좀 맞아주면 되는데, 요즘에 얘들아 0분의 0꼴이 그냥 기본적인 얘들아 극한 계산으로 좀 냈다면 이 0분의 0꼴은 얘들아 몇 년 전부터 좀 뜨는 유형이라고 좀 봐주시면 돼. 생각보다 좀 어려워 얘들아 여기 부분 자체가. 너희가 아마 뭐 이런 내용을 뭐 이해하지 못하진 않을 것 같아. 분자 인수가 더 많으니까 약분하고 나서도 얘들아 분자만 0으로 가잖아. 0으로 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분모 분자가 0으로 가는 인수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약분이 돼버리게 되면 더 이상 분모 분자는 개수가 똑같은 게 약분됐으니까 분모 분자 둘 다 0으로 가지 않지. 그러니까 절대로 얘들아 0으로 수렴할 수 없을 거야. 수렴은 할 건데 얘들아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할 거란 말이야. 자, 이런 경우는 약분되고 나서 누구만 0으로 가니까? 분모만 0으로 가니까. 뭐 우리 이런 개념 알잖아 얘들아. 분모만 0으로 갈 때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할 거 아니겠니? 분모만 0으로 갈 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0분의 0꼴을 이렇게 너희가 세 가지로 좀 나뉘게 되는데, 그 여기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얘들아 그 뭐시냐 얘들아 되게 오래된 애가 한번 놀러 왔었어 얘들아. 학원에 가만히 있는데 얘들아 그냥 이렇게 자꾸 누가 얘들아 나 뭐야 안에서 밥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기웃기웃 거려. CCTV 있으니까 다 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전혀 얼굴이 낯이 익지 않아서 저 새끼 뭐지? 막 하고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저기 나갔다가 왔다가 막 이렇게 하더라니.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이렇게 해서 왔어. 근데 이제 걔가 되게 통통했던 친구인데 막 이렇게 거의 구처럼 통통했던 친구인데 살이 쫙 빼가지고 온 거야. 한 5년 만에 왔지. 왜냐면 걔가 이제 요거 푼 애니까 얘들아. 요거 2015년 그러니까 그 뭐시니 얘들아 15년에 이 문제를 틀린 애니까 걔가 이거 틀렸어 얘들아 이 문제를. 그러니까 0분의 0꼴에서 걔는 수학 1등급 나왔거든 얘들아. 그래서 대학 잘 가서 지금 7급 공무원 이제 1차 붙어가지고 하는 애니까 되게 잘 나가는 애 중에 하나야. 꽤 괜찮지 않니 얘들아. 근데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걔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너희가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0분의 0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 요 문제를 풀 때 얘들아 어떠니? 분모가 0으로 가니 안 가니? 분모가 0으로 가지를 않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얘들아 x에다가 몇을 대입한 것처럼 푸는 거야. 2를 대입한 것처럼 풀게 되면 너희가 1분의 11이니까 정답이 얘들아 11이 되잖아. 맞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극한을 바라볼 때 0분의 0꼴이 아닌 걸 그냥 또 0분의 0꼴인 것처럼 너희가 착각해가지고 푸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 문제를 여기다 왜 좀 띄워놨냐 하면은 내가 아까 이제 로피탈 정리 좀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로피탈 정리는 너희가 이제 뭐 앞장에다 잠깐 필기하고 오자 얘들아. 앞장에다가 우리가 이제 로피탈의 정리다. 자, 로피탈의 정리는 굉장히 간단해 얘들아. 원칙 자체가 0분의 0꼴일 때 x가 a로 갈 때 fx도 0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할게.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라는 내용은 얘네 얘들아 어떠니? 0분의 0꼴이라고 볼 수가 있지. f도 0으로 가고 g도 0으로 가니까. f도 0으로 가고 g도 0으로 가니까 아 이게 0분의 0꼴이 되겠구나. 근데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미분하고 분자도 얘들아 각각 미분해도 수렴값이 똑같다라는 거.
요게 얘들아 로피탈의 정리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필기는 요 정도만 좀 해주면 돼. 로피탈의 정리라는 건 이런 거야. 0분의 0골은 분모 분자 각각 미분해도 극한값이 얘들아 어떻다? 똑같다 라는 게 얘들아 로피탈의 정리야. 고2 때는 일부러 잘 안 가르치는데 얘들아 고3 때는 얘들아 이런 걸 좀 배워놓으면 좀 이게 그 형태, 니네 형태 맞추기도 나중에 복습은 하겠지만 우리가 뭐 형태 맞추기에 대해서 형태를 맞추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로피탈 정리 이런 건데 간단하게 얘들아 이그젬플 하나만 좀 보게 되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리가 이제 x-1 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당연히 너희는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약분이 돼버리니까 이거 얘들아 몇으로 수렴하는 거야? 2로 수렴하게 되는 거 맞아? 다들 아는데 이 내용 자체 다 아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로피탈 정리를 쓰게 되면 얘들아 분모 미분하면 몇 나와? 분모 미분하면 1 나오는 거 맞아? 분자 미분하면 몇 나오니? 2x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x가 얘들아 1로 가니까 얘는 이제 몇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2로 수렴하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내가 분모 분자 각각 지금 미분한 거 보여? 미분하더라도 너희가 이제 극한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게 얘들아 로피탈의 정리야. 그러니까 사실 너희가 수학에서 배우는 정리, 뭐 평균값 정리든 뭐 이렇게 뭐 사이값 정리든 롤의 정리든 뭐 뭐든 뭐 배울 때마다 얘들아 우리가 사실 뭐 그거를 공부하는 데들아 시간도 많이 쓰고 얘들아 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정리가 나면 우리 입장에서 얘들아 별로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거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로피탈 정리는 뭐 고등 수학에서 얘들아 그냥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유일한 정리가 아닌가 싶어. 미분해도 얘들아 극한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너희가 간단한 문제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좀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로피탈의 정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4번을 내가 푼다라고 치게 되면 자 로피탈 정리는 쓸 거면 잘 써야 돼 얘들아. 로피탈 정리는 언제 쓴다고? 얘들아 0분의 0꼴일 때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너희가 좀 보시게 되면 x가 지금 3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 그러니까 엄밀하게 풀어볼 테니까 잘 봐. 분모가 0으로 가. x가 3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 분모가 0으로 가는 이유가 뭐니 얘들아? 분모 인수 중에 누가 있기 때문이야? x-3이 있기 때문이야. 너희는 내 질문에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분모가 0으로 가는 이유는 분모 인수 중에 x 빼기 3이 있어서야. 그럼 얘는 일단 0으로 가. 근데 0이 아닌 걸로 지금 뭐 해서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했단 말이야. 0이 아닌 걸로 수렴하려면 아까 0분의 0꼴 중에 야 분모만 0으로 가면 발산했을 거 아니야. 그럼 분모 분자의 인수의 개수가 어땠다는 거야? 서로 같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분자도 몇으로 가져야 되는데 0으로 가져야 되는데 분모에 x-3이라는 인수가 몇 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있으니까 분자에도 x-3이라는 인수가 딱 몇 개가 있어줘야 돼? 하나가 있어줘야지 돼. 이거 괜찮니 얘들아? 대충 분모 0이니까 분자 0이라고 풀지 말자. 그래서 분자도 애들 0으로 가줘야 돼. 일단 너희가 분자에 x에 3을 대입한 것처럼 보시게 되면 18 더하기 3a 더하기 b는 0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정석적인 풀인 너희가 어떻게 했니? b자리에 너희가 이제 b자리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분자 인수분해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는 걸 알아. x 빼기 3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진짜 인수분해를 막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얘는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하면 나오겠구나. 그럼 여기가 x니까 2x가 있어야 되고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게 되면 a 더하기 6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분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지금 되는 거니까 너희가 이제 분모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지금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0분의 0꼴을 가리킬 때 그냥 얘들아 대충 0이다 라고 하지 않아서 아무리 쉬운 문제도 얘들아 왜 0으로 가야 되는지 인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항상 구분하는 연습을 시킨 거란 말이야. 왜? 24번 틀릴까봐 그런 그 연습을 시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려운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자 약분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3 대입한 것처럼 봐서 너희가 12 더하기 a가 3이니까 a 값 나오겠지. a가 6 나오겠지. a가 6이면 b 값 나오겠지. 이게 정석적인 풀이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로피탈 정리를 섞어서 풀게 되면
산수를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일단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수렴했으니까. 됐니 얘들아?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부분을 좀 바라보게 되면 이거 뭐 여기서 아까 바라본 건 똑같은 내용이지. 이제 분자에다 3 넣어서 0으로 간다. 자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이거 분모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분모 미분하면 얘들아 2x가 되는 거 맞아. 분모 미분. 분자 미분하게 되면 너희가 4x 더하기 a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됐니? 우리가 0분의 0꼴은 미분해도 극한값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얘도 얘들아 몇으로 수렴하는 게 맞아? 3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여기에다가 x에다 3을 대입한 것처럼 풀면 6분의 얘들아 이제 12 더하기 a가 3 나오니까 아까랑 똑같은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 그럼 너희가 봐도 편하지 않겠니? 로피탈 정리라는 게. 그래서 로피탈 정리는 0분의 0꼴일 때 그 다음에 미분하기가 얘들아 꽤 간단하다면 너희가 언제든지 써도 얘들아 무방한 거야. 언제든지 써도. 물론 너희가 뭐 27번 같은 경우는 로피탈을 쓰려면 너희가 이제 무리식 미분을 좀 해줘야 되니까 무리식 미분은 수투 범위는 좀 아니잖아. 뭐 미분할 때 가르치긴 했지만 그러니까 얘는 써도 되고 아니면 정석적으로 얘들아 가도 괜찮은 거고. 그래서 일단은 로피탈의 정리가 이런 건데 그냥 내가 아까 이제 그 여기 놀러 온 친구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면 걔는 이제 요 문제를 로피탈로 푼 거야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2 넣으면 얘들아 몇으로 수렴해? 4로 수렴한 것처럼 얘들아 착각을 좀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실수인 줄 알겠니 얘들아? 내가 로피탈을 원래는 얘들아 몇 년 전까진 고2 애들한테도 가르치고 고3한테 가르쳤다가 고2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극한을 다룬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얘들아 중간고사를 좀 보다 보니까 그냥 로피탈을 가르쳐 보니까 얘들아 그냥 아무 때나 로피탈 정리를 해. 니네 뭐 이런 거 로피탈 정리를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거 f-1인 거잖아 얘들아. 뭐 나중에 또 복습하겠지만 f-1인데 이것도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1 아니니 1.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f-x고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몇이야? f1 미분하면 0이잖아. 당연히 f1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몇 되는 거야? 0 된단 말이야. 또 막 이런 짓 하고 있고 하더라. 이런 짓. 그 다음에 뭐 이런 짓 하고 있고 하더라. 21번 왜 넣은지 알겠지?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걔가 얘들아 작년에 놀러 왔으니까 2020년에 놀러 왔잖아. 정말 처음 본 거거든 얘들아. 졸업하고 그때 술 한잔하고 처음 본 건데 그 2016년 초에 하고 처음 본 건데 야 걔가 오자마자 이게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걔한테 진짜로 너 그때 6월달에 22번 틀렸지 실행하는 게 틀렸지 하니까 걔가 이렇게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그러고서 왜 저 사람은 이걸 기억을 할까? 내가 걔 얼굴도 기억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때 그 뒤에 통통하던 모습이 또 기억이 나더라. 그래서 이 문제가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이거 찾아가지고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중에 나 만났을 때 얘들아 이런 걸로 나 기억하게 하지 말고 알겠니 얘들아. 로피탈 쓸 거면 제대로 쓰자라고 해서 뭐 0분의 0꼴 이런 부분은 뭐 간단하게 얘들아 좀 보시면 되고 그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내가 그냥 따로 유형을 빼진 않았는데 여기 23번이 얘들아 무한대 곱하기 0꼴이고 무한대 곱하기 0꼴은 통분하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되거나 0분의 0꼴이 될 건데 거의 이거 좀 죽은 유형이긴 한데 그래도 내 예의상 얘들아 한두 개 정도 넣어놨으니까 그냥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무한대 곱하기 0꼴. 왜냐면 아무튼 부정형은 얘들아 몇 가지니까 네 가지라고 우리가 좀 배워줘야 되니까 부정형은 그렇게 좀 봐주시고 0분의 0꼴 조금 더 엄밀하게 다시 한 번만 가면 그러니까 25번 같은 경우도 너희가 분모가 0으로 가는지는 아직 몰라. 분모 0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아직은 없잖아. 분자에다가 너희가 얘들아 2를 대입한 것처럼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니 얘들아 4에서 2 대입한 것처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a 빼기 4 더하기 2a니까 분자는 얘들아 몇으로 가는 거야? 분자는 0으로 가는 거 맞아 얘들아. 분자는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근데 만약에 너희가 우리가 0분의 0꼴은 세 가지야. 분자만 0으로 간다면 몇으로 수렴을 해줘야 돼?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 맞아. 분자만 0으로 간다면. 근데 이건 0이 아닌 것으로 수렴했으니까 너희가 분모도 몇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이제 B가 몇일 수밖에 없다는 거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로피탈을 쓰던지 아니면 인수분해해서 너희가 풀던지 그런 풀이가 좀 나오게 될 텐데 뭘 강조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항상 누군가가 0으로 간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너희가 이제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지 않다면 0분의 0거로 대충 풀지 마. 알겠니 얘들아? 그렇게 풀다 보면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0분의 0꼴의 어려운 문제는 뭐 거의 얘들아 틀린다라고 보면 되는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좀 유행한다 요즘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뭐 연습할 만한 문제들 한번 쭉 좀 보시고 얘들아 29번도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요거는 얘들아 이제 풀이가 좀 있으니까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나는 오늘 0분의 0꼴에 대해서 한 두 개 정도 너희한테 좀 풀어주고서 좀 끝내주려고 해. 여기 31번이랑 얘들아 뒤에 한 3개 좀 풀어줘야 되겠구나. 5번이랑 7번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유형은 너무 중요해서 얘들아 유사 유형을 좀 넣어놨으니까 대충 풀지 말고 내가 푸는 것처럼 엄밀하게 얘들아 한 3문제만 딱 하면 좀 끝나니까 그렇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냥 뭐 쉬는 시간 없이 얘들아 3개 딱 풀고서 좀 끝내줄 수 있도록 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줬으면 좋겠어. 지금 얘들아 여기 나온 31번 문제는 니네 함수의 극한 2강 프린트에 뭐 60번인가 64번인가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좀 풀었던 문제야. 그러니까 0분의 0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고 무려 21번 문제 아니니 이런 게. 자 봐보자 얘들아 너희가 x가 n으로 갈 때 g분의 f가 이렇게 좀 수렴을 한다 라고 해서 3차 함수 f랑 g가 있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는 둘 다 1이라고 줬어. 근데 g1이 0이니까 일단 너희가 얘들아 gx는 최소한 x-1이라는 인수를 몇 개는 가져줘야 돼?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아? 뭐 2개나 몇 개까지 가질 수가 있어? 3개까지는 가질 수 있겠는데 최소한 x-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자 n에다가 1, 2, 3, 4 차례대로 한번 넣어볼 건데 자 우리 얘들아 n이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n이 1일 때 자 얘들아 n이 1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는 이게 지금 0으로 수렴을 한단 말이야. g분의 f가 0으로 수렴을 해. 근데 얘들아 gx는 아까 말한 것처럼 0으로 가. g는 얘들아 x-를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얘들아 f도 얘들아 어때야 돼? 수렴을 했으니까 x-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얘가 얘들아 몇으로 수렴한 거야? 0으로 지금 수렴을 했기 때문에 분모가 가져야 되는 인수보다 분자가 가져야 되는 인수의 개수가 어때야 돼? 최소 하나 이상이라도 더 많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상상을 할 때 만약에 얘들아 g가 x-를 하나를 갖는다면 f는 x-를 몇 개 가져줘야 돼? 2개를 가져줘야 돼. 여기는 이제 2차식이 있을 거고 여기에 지금 1차식이 얘들아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만약에 gx가 x-를 2개를 가져버리게 되면 또 다른 얘들아 1차식이 있을 거고 분모가 g야. 분자는 얘들아 x-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3개 갖고 있어야 되고 3차니까 3개까지밖에 못 갖지. 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들아 케이스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분모가 하나를 갖고 있고 얘들아 gx가 여기 모르는 2차가 있을 때 분자가 얘들아 3개 가질 수도 있고 분자는 분모보다 얘들아 인수가 더 많기만 하면 되니까 일일이 경우의 수를 나누면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3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 n이 1일 땐 여기까지 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이제 n이 2일 땐 한번 보게 되면 x가 1로 갈 때 gx분의 f의 x 역시나 이게 0으로 지금 수렴을 한단 말이야 얘들아 x가 2로 갈 때.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럼 이것도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일단 분자는 몇으로 가져야 돼? 0으로 가져야 돼.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분자는 또다시 걔보다 인수가 더 많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g 같은 애들이 g가 얘들아 x-2도 하나 갖고 있다 치게 되면 분자도 얘들아 x-1은 최소한 몇 개는 가져야 돼? 2개는 갖게 되면 이미 최소한 인수 2개가 있으니까 분자가 또다시 2개 가져버리면 분자가 4차 이상의 함수가 돼버리겠지. 그럼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얘들아 이게 분모가 x-를 갖는 순간 이 파란색 케이스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분자가 얘들아 누굴 가져야 되는구나? x-1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여기는 벌써 몇 차례 갖고 있으니까 3차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x-를 쓰는 순간 4차가 되니까 불가능하지. 마찬가지로 얘들아 여기도 세 번째 케이스도 이미 f가 3차니까 또 다른 인수를 갖는 건 불가능하지. 그럼 너희는 얘들아 어쩔 수 없이 얘들아 얘가 몇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x-2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맞아. 이렇게 너희가 0분의 0꼴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서
여기는 좀 지워놓고 할게. 그냥 한 번씩 풀어봤던 문제지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케이스 다 나눠가지고 한번 보자 얘들아.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 부분을 다시 한번 써주시면 분자가 얘들아 x-1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얘들아 분모의 2차 부분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야. 여기 부분은 아직까지 몰라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n이 1일 때랑 2일 때까지 얘들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 것이고, 분모 분자 인수의 개수를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n이 3일 때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되면, n이 3이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분의 fx가, 자 n에다가 너희가 이제 3 넣어주게 되면 2 곱하기 1이니까 2로 수렴하게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n이 4일 때도 마찬가지야. n이 4일 때는 여기다가 얘들아 4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얘들아 2니까 얘들아 몇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6으로 지금 수렴하게 되는 거 맞아? 그 다음부터 너희가 연립해서 푸는 거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최고차항이 1이고 얘들아 2차식 모르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네. 그럼 여기에다가 얘들아 몇을 대입한 것처럼 하면 3을 대입한 것처럼 풀면 몇으로 수렴할 거고 2로 수렴하니까 a, b, c 하나 나오지. 뭐시냐 얘들아, x가 이제 4로 가는 거니까 여기 x에다가 마치 몇을 대입한 것처럼 보면 4를 대입한 것처럼 보면 몇으로 수렴할 거니까 6으로 수렴할 거니까 연립하면 너희가 누구누구 값 구할 수가 있니? a 값이랑 b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지. 그럼 계산을 좀 생략할 거고, 뭐 계산까지 보고 싶은 친구들은 문항 검색해서 얘들아 볼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렇게까지 얘들아 자세하게 풀 건 없으니까. 그래서 0분의 0꼴에 대해서 이제 분모 분자의 인수의 개수에 대해서 너희한테 좀 물어본 문제가 31번이다. 이렇게 너희가 좀 봐주시면 되고, 32번 굉장히 유사한 문제니까 잘 좀 봐줄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까지 괜찮겠니 얘들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33번 같은 건 내가 뭐 다 풀어주는 건 아닌데, 그 뭐시니 얘들아,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이 부분 보게 되면 이거의 값도 좀 존재한다. 그럼 너네 얘들아 어떤 생각 드니? 얘들아 일단 나조건 좀 잘 보이네 얘들아. 나조건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가면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 루트 fx-3x-1이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얼로 발산해? 무한대로 발산한단 말이야. 그럼 얘도 얘들아 얼로 가줘야 돼? 무한대로 가줘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여야 수렴할 조건이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야.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수렴을 한다는 거 아니겠니? 수렴하려면 여기가 1차식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야? 3이지. 그럼 여기도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여기도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면서 3이 몇 차식이 돼줘야 돼? 1차식이 돼줘야 돼. 그럼 F는 몇 차식이 돼야 돼? 2차식이 돼야 되는 거 맞아? F는 2차가 돼야 루트 씌웠을 때 얘들아 몇 차가 될 수 있는 거야? 1차가 지금 될 수가 있는 거야. 루트 씌웠을 때. 그러면 너희는 이제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루트 씌워서 3이 될 것 같으면 9x제곱으로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이제 ax 더하기 b 이렇게 너희가 써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값이 존재하려면 얘들아 어때? 분모만 0으로 갈 경우에 발산하잖아. 분모만 0으로 가는 경우가 배제가 돼줘야지 돼. 그럼 분모가 0으로 갈 때마다 분자도 몇으로 가야 되니까 0으로 가줘야 되니까 너희가 해석하기를 분모가 0으로 갈 때 a가 몇일 때 몇일 때가 우리가 불안한 거야.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가 얘들아 분모가 0으로 가지. 그럼 분자도 얘들아 어때야 되니? 분자도 얘들아 뭘 갖고 있어야 돼?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이 말 이해돼? 그래야 분모가 0으로 갈 때마다 분자가 0으로 가줘서 약분돼서 수렴할 수가 있겠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x가 2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a가 2일 때 얘들아 a가 2일 때 생각하면 분모는 얘들아 몇으로 가? 0으로 지금 간단 말이야.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만약에 0으로 가지 않는다면 벌써 얘들아 얘는 발산인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A가 2일 때도 수렴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말 이해돼? A가 풀마 2가 아닐 때 수렴하는 건 당연하단 말이야. 왜? 분모가 0으로 가지 않고 분자도 얘들아 수렴하니까.
됐니 얘들아? 이게 수렴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건데 너희가 이제 a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그때마다 분자도 0으로 가줘야 된다. 그럼 너희는 이 문제를 fx-5x가 반드시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야 분모가 0으로 갈 때마다 약분한 후에 수렴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모만 0으로 가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배제해줘야 돼. 이 해석 잘 해줘야 돼. 근데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9니까 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9인 2차에서 5x 뺀다고 최고차항 계수가 바뀌진 않겠지. 그럼 여기 맨 앞에 몇만 써주면 돼? 9만 써주면 되겠네. fx는 더하기 5x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주면 f3 3 넣어주면 얘들아 답 나오겠지. 이렇게 너희가 좀 풀어줘야 된다는 거. 0분의 0꼴도 너희가 좀 잘 봐줘야 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혜진아 나가니.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35번 같은 거 한번 봐보게 되면 35번 얘들아 이것도 너희가 이제 수능장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좀 고민했던 문제인데 이게 뭐 이런 거야. 너희가 이제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수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x가 a로 갈 때 잘 생각을 해봐. 너희가 이거 둘 다 얘들아 몇으로 가? 둘 다 0으로 가 얘들아. 둘 다 x에다 a를 대입한 것처럼 보면 x-a는 둘 다 몇으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이거 괜찮니? 그 다음에 얘들아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a를 넣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도 얘들아 fa고 얘도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까 fa가 지금 되는 거 맞아? 그럼 너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fx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fx가 x-a라는 인수를 갖지 않는다면 알겠니 얘들아? 무조건 얘들아 이거 두 개는 0으로 가고 이거 두 개는 0이 아닌 걸로 가지. 0이 아닌 걸로 가는데 둘 다 fa로 가지. fa분의 fa니까 몇으로 수렴할 수 있는 거야? 1로 수렴할 수 있는 거 맞아? 1로 수렴해야 되는데 몇으로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5분의 3으로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근거를 제시해야 돼. fx는 반드시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 2차니까 무언가 하나 더 갖겠구나. 반드시 얘를 가질 수밖에 없구나. 왜? 내가 만약에 안 가질 경우에는 저 리미트가 아니라 몇으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했어? 1로 수렴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 가지면 1로 수렴해야 돼. 근데 문제에선 5분의 3으로 수렴한대. 반드시 얘들아 fx는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줘야지 되겠지. 그런데 너희가 이제 fx는 0에 두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a인 거야. 둘 중에 하나가. 그럼 fa가 지금 0인 거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둘 중에 내가 만약에 편의상 a를 알파라고 놨다면 여기 부분은 너희가 이제 베타라고 써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fx를 이렇게 너희가 이제 세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fx에서 x-a를 뺀 걸 묶어버리면 이걸로 묶어버리게 되면 이거에서 빼기 1 여기 밑에는 얘들아 x- 뭐 알파가 a야. 알파가 이제 a니까 내가 혼용해서 쓸게. 어차피 알파를 a로 잡았으니까 이 경우에는 얘들아 x 마이너스 이제 베타에 더하기 1 그럼 약분이 될 것이고 x가 a로 가면 혹은 x가 알파로 간다라고 내가 바꿔서 풀어도 괜찮겠지? 그럼 얘는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 얘가 얘들아 5분의 3으로 수렴해줘야 되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몇이 될 수밖에 없니?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맞아. 됐니 얘들아? 그래서 절대값 씌워도 이제 4가 나오니까 정답 4번이다. 조금 0분의 0거 우리가 그동안 풀던 거랑 유형이 좀 다르단 말이야. 조금 더 빡센 이런 것까지 너희가 잡았으면 좋겠고 제일 이제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했던 게 여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 37번 문제거든. 37번 문제 한번 좀 봐보시게 되면 요것도 얘들아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38번에 보게 되면 유사 좀 유형이 있어. 37번을 내가 이제 한번 풀어줄 건데 요거 좀 어려웠어요 얘들아 문제 자체가.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1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f1의 최대니까 너희가 이제 fx가 뭐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 fx가 여러 개 나올 때 그 중에 너희가 1 넣었을 때 얘들아 이제 최대가 되는 값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따져주게 되는 건데 자 너희가 지금 봐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부터 좀 경우의 수가 많이 나뉘어. F가 만약에 얘들아 3차인데 최고차항이 4인 3차가 돼버리면 뭐 얘랑 또 없어지니까 3차가 분자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또 없어지다 보면 fx가 만약에 뭐 4x 3승의 마이너스 3x 제곱 땡땡땡 이런 함수였다 치자. 그럼 이거 빠지고 얘들아 이거 빠지니까 또 얘들아 분자가 또 몇 차가 될 수도 있고 1차가 될 수도 있고 되게 어떤 얘들아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이 나뉘지. 이게 f가 몇 차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너희가 일단은 6으로 수렴했어. 0이 아닌 걸로 수렴했어. 0이 아닌 걸로 수렴했으면 분모 분자 차수가 어때줘야지 되는 거야?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 맞아? 근데 분모가 n 플러스 1차야. 근데 분자는 아직 우리가 몇 차인지를 몰라. 만약에 편하게 f가 4차, 5차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만약에 4차인데 얘네를 빼봤자 어차피 분자는 4차인 게 맞잖아. 그럼 분모도 몇 차가 돼야 되는데 4차가 돼야 될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눌 수밖에 없더라라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들아 첫 번째로 내가 만약에 fx가 그러니까 n이 얘들아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쓸까? fx가 4차 이상. 그 말은 n이 얘들아 몇 이상이다 라고 보는 거야. 3 이상인 케이스 우리가 한번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n이 3 이상이라면 얘가 얘들아 최소 몇 차는 되니까? 4차는 되니까. 됐니 얘들아? 얘가 만약에 4차면 f도 4차. 얘가 5차면 얘 f도 몇 차가 돼줘야 돼? 5차가 돼줘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6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 1이지. 그럼 여기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몇인? 6인? 최고차가 아니라 6인 n 플러스 1차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아야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너희가 이제 fx는 6의 x에 n 플러스 1승 더하기 땡땡땡 요런 꼬라지로 얘들아 봐줄 수 있는 거 맞아? n 플러스 1승부터 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너희가 나조건도 한번 봐보게 되면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 근데 분모가 0으로 가게 하는 인수가 몇 개나 있어? n개가 있는 거 맞아? 근데 얘들아 0이 아닌 걸로 지금 수렴을 했어 얘들아. 0이 아닌 걸로 수렴했으니까 분모의 인수가 n개가 있으면 분자의 인수도 얘들아 몇 개가 있어야 돼? n개가 있어야 되는 거 맞아? 무조건 fx는 x의 n승으로 얘들아 묶어지는 형태가 돼줘야 돼. 더 이상 여기서는 얘들아 x를 인수로 가지면 안 된단 말이야. 분모 분자 인수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 말이 이해돼? 이게 0분의 0꼴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너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여기가 쭉 가다가 얘들아 뭘로 묶어줄 수 있어야 되니까 x의 n승으로 묶어줄 수 있어야 되니까 fx가 이런 형태로 생겨야 되거든. 그래야 x의 n승으로 묶을 수 있잖아. 여기 얘들아 x의 n-1차 이하의 차수는 존재하면 안 된단 말이야. 분모의 인수가 벌써 몇 개가 있기 때문에 n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애들을 너희가 이제 x의 n승으로 약분하면 6x 더하기 여기 네모라고 칠게. 네모가 4로 수렴을 해야 되니까 네모는 몇이라고 볼 수가 있어. 네모는 4가 되는 거 맞니 얘들아? 네모는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맞아? 첫 번째로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fx가 이런 꼬라지로 얘들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야 n 플러스 1차 다음에 n차니까 그냥 줄여서 너희가 이제 그냥 플러스 4x의 n승의 형태가 되면 되겠구나. fx가 이런 형태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야. fx가 이런 형태이면 되겠구나. n이 3 이상일 때 내가 이렇게 푼 거야. 자, 왜 봐봐 이걸로 시작하는 건 알 거야. 왜 이걸로 끝나는지 알겠니 얘들아? 인수를 몇 개 가져야 되니까 인수를 x값을 n개를 가져야 되니까 x의 n승으로 끝나줘야 된다. 이런 게 0분의 0꼴의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n이 3 이상일 때는 우리가 fx를 저렇게 너희가 세팅할 수가 있고 f1은 몇 나오니? 저기다 1 넣어주면 n이 무엇이든 1의 n승은 1이니까 몇 나와? f1은 10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얘들아 f1은 몇 나와? 10 나와. 보기에도 없기도 하고 얘들아. 됐니? 근데 아무튼 이 케이스도 하나로 너희가 이제 좀 넣어줘야 되겠지 얘들아. 이 케이스도 너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돼. n이 3 이상일 때를 한번 했다 얘들아. 그럼 3 이상일 때를 했으면 너희가 이제 두 번째
내가 아까 말했듯이 fx가 3차면 최고차항이 4냐 안 되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 fx가 이제 야 n이 3 이상인 건 이게 4차 이상인 거 했던 거야. 알겠니 얘들아? 이제 n이 3 이상인 거 했으니까 n이 2일 때랑 얘들아 n이 몇일 때? 1일 때 자연수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n이 2일 때랑 1일 때 좀 해줘야 되는 거 맞아? 근데 내가 먼저 얘들아 이제 n이 1일 때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내가 n이 3 이상인 거 다 했으니까 n이 1일 때랑 n이 2일 때 하면 모든 걸 난 다 한 거 아니야? 빼먹은 거 없이 다 한 거잖아? n이 1이 돼버리게 되면 여기는 몇 차가 돼버려? 2차가 돼버리는 거 맞아? 그럼 분자도 몇 차가 돼야 돼? 2차가 돼야 돼. 그러려면 f가 얘들아 얘랑 어때줘야 돼? 퉁쳐질 수 있는 애들은 몇 차가 돼줘야 돼? 3차가 되는. 한번 간을 보는 거야 얘들아. 한번 찔러보는 거야. 얘들아 n이 2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 n이 2가 되면 여기가 몇 차니까? 3차가 되지. 그럼 분자도 얘들아 3차가 돼야 돼. 그럼 분자도 얘들아 이제 3차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1이니까 최고차의 개수의 b가 몇이 되도록? 6이 되도록 하는 3차가 돼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둘 다 한번 해볼게. 내가 왼쪽에 필기하면서 첫 번째 케이스는 n이 3 이상일 때는 내가 다 했던 거니까 n이 2일 때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 n이 2야. 자, n이 2면 얘들아 분모가 지금 몇 차야? 3차야. 맞니 얘들아? n이 2니까 분모 3차야. 그럼 분자도 3차여야 돼.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fx가 얘들아 4차 이상이면 안 돼. 3차여야 되니까. fx가 2차 이하여도 안 돼. 왜냐하면 fx가 2차 이하라면 얘가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4잖아. 여기가 1이니까 몇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4로 수렴해야 되는데 몇 밖에 안 되니까 6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 fx는 몇 차일 수밖에 없어? 3차일 수밖에 없어. n이 2일 때는 fx가 3차일 수밖에 없어. 근데 최고차항 개수의 비가 6이 돼줘야 되니까 fx는 몇 x 3승이 돼줘야 돼? 10x 3승으로 시작을 해줘야 4x 3승 빼게 되면 6x 3승이니까 6으로 수렴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지금 fx는 10x 3승으로 시작을 해줘야지 되고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봐봐 n이 2일 때야. 그럼 여기 얘들아 0으로 가는 인수가 몇 개가 있어? 0으로 가는 인수가 2개가 있는 거 맞아? 그럼 여기도 얘들아 0으로 가는 인수가 2개가 있어야 돼서 아까 내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몇 x 제곱으로 끝나야 돼? 4x 제곱으로 끝나야 된단 말이야. n이 2일 때다 얘들아. 이게 4x 제곱으로 끝나줘야 여기 n에다 2 넣어봐. x제곱 약분했을 때 얘들아 몇으로 수렴할 수가 있어? 4로 수렴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fx가 n이 2일 때는 딱 이렇게 돼줘야 돼. f1은 몇 나와? f1은 14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아까 전에 f1은 몇 나왔고? 10 나왔고. 지금은 f1이 얘들아 몇 나왔어? 14가 나왔다는 거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왜 최대값 구하라 그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두 번째까지 했으니까 세 번째. n이 1일 때만 하면 끝나. 모든 케이스 다 끝나잖아. n이 1이면 분모가 얘들아 몇 차 나오는 거야? 분모가 2차가 되는 거야. 지워놓고서. 자, n이 1이면 분모가 2차입니다. 됐니 얘들아? 분자는 1차야. 여기는 분자 1차야. 그러니까 fx는 인수 몇 개 가져야 돼? x인수는 3개가 가져야 되니까 4x로 끝나야 돼. 그럼 얘들아 여기 분모가 2차니까 분자도 2차가 돼줘야 돼. 근데 여기 3차가 있으니까 fx는 일단 4x 3승으로 시작을 해줘야 돼. fx는 4x 3승으로 시작을 해서 얘랑 퉁쳐줘야지 돼. 그 다음에 여기 2창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 2창의 개수는 몇이 돼줘야 되는 거야? 3x의 제곱이 돼줘야 되는 거 맞아. 3x의 제곱. 그래야 너희가 3x 제곱이랑 더해져서 몇 x 제곱 나오니까 6x 제곱이 나와서 몇으로 수렴할 수 있는 거야? 6으로 수렴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 다음에 아까 몇 x로 끝나야 된대? 4x로 끝나야 된다며? 그럼 여기는 몇 x로 끝나줘야 돼? 4x로 지금 끝나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f1은 지금 몇 나와? f1은 11 나오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f1은 11. 그리고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우리가 구한 모든 케이스가 다 되겠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뭐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얘들아 뭐 f1 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그럼 35라고도 답을 바꿔줘야 되는 거 맞아? 가능한 f1 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너희는 얘들아 이 문제를 복습을 할 때 내가 지금 엄밀하게 나눈 것처럼 이거랑 아이고 뭐야 이거랑 얘들아 그다음에 이거랑 그다음에 이 부분을 너희가 다 알 수가 있어야지 돼 얘들아. 이 세 가지를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밑에 것도 너희가 이제 내가 유사 유형 하나 넣어놨는데 38번 같은 경우도 너희가 세 가지를 다 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이게 0분의 0꼴에 대해서 좀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뭐 샌드위치 정리는 내가 따로 설명하진 않을 거고 여기는 뭐 내가 그렇게 크게 할 건 없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는 최근에 고3 문제에서 샌드위치 정리로 문제가 나온 적은 없기는 해. 근데 이제 오랜만에 저런 유형이 있었구나. 저런 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이제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뭐 생각해도 괜찮지 얘들아 샌드위치는. 그 다음부터가 얘들아 너희가 이제 도형의 활용 문제는 쫄지 말고 그냥 한번 열심히 풀자. 여기는 어쩔 수 없어. 너희가 식을 세워야 되는 도형이기 때문에 유형은 뭐 활용 문제라고 하지만 너희가 그냥 쫄지 않고 풀고 많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좀 도형 그 활용 문제 풀지 않을까 싶고 아마 너희가 좀 문제 풀다 보면 다른 건 좀 할만할 텐데 얘들아 뒤에 아마 이거 맨 마지막 문제가 이제 작년 모의고사인데 이게 좀 어려울 거야 얘들아. 이거 뭐 작년에 내가 니네 풀어준 적도 있긴 한데 51번까지는 얘들아 안 되는 거 문항 검색하셔서 니네가 얘들아 이제 끝까지 좀 프린트 좀 끝내주셔야 돼. 함수의 극한은 딱 이 정도로 맞출 거야. 초반에 얘들아 내용 설명은 지루할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그냥 한번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예의상 한 건데 더 이상 얘들아 나는 0분의 0꼴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라든지 함수의 극합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를 앞으로 이제 뭐 수능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사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평가 모의고사 이런 데서 좀 그런 유형은 내가 풀어줄 용의가 있으나 알겠니 얘들아? 오늘 설명한 대입한 것처럼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양적인 개념, 방향에 대한 개념, 무한대분의 무한대 세 가지 나누는 거, 0분의 0꼴 세 가지 나누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들아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언급할 일은 없을 거야. 알겠니 얘들아? 복습 제대로 좀 해주시고 이거 얘들아 끝까지 너희가 좀 잘 푸는 게 이제 숙제가 좀 될 것이고 로피탈 정리는 너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이거 로피탈 쓰는 거 좀 편하겠다 싶으면 로피탈 써도 괜찮아. 알겠니 얘들아?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근데 당분간은 로피탈을 쓸 때 정석적인 풀이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로피탈도 한번 하고 그냥 풀고 넘어가는 데 얘들아 이제 그 무엇이냐 집중을 하지 말잔 말이야.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한 거야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좀 잡아주시면 되고